네, 안녕하세요. 박쌤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축과 본체를 마무리해보는 시간으로 도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축부터 이어서 내려볼게요. 기준 단추 누르고 축이 나왔네요. 축으로 하실 때도 뭐 특성 창에서 바꿀 건 없습니다. 은선 제거, 축척 1대1, 화면 표시 옵션, 접하는 모서리 체크 해제가 되겠고요. 확인을 그대로 누릅니다. 축은 단면을 치지 않죠. 그죠? 축은 단면을 치지 않고요. 부분 단면만을 행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부분 단면 치는 부분까지도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국부투상만 나타내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키홈이 우리가 풀이나 기어처럼 이렇게 하나의 국부면을 나타내는 기준이죠. 중요한 키홈 부분, 이게 축에서는 키홈이 똑같이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위에서 바라다 보는 기준, 딱 온전히 키홈만 나오면 되거든요. 그걸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투영입니다. 투영을 눌러서 기준 정면도가 되겠죠. 정면에서부터 위로 올렸을 때 위로 올리면 클릭 한 번이고요. 또 한 번 똑같이 올리면 같은 뷰입니다. 제가 두 개를 찍는 이유는 클릭 눌렀을 때 우클릭 작성으로 마무리할게요. 키홈이 두 개여서예요. 키홈이 두 개이면 한 번, 두 번으로 뷰는 똑같은 걸 내려놓고요. 한 뷰는 뭐 왼쪽에 키홈, 한 뷰는 오른쪽에 키홈을 이제 남겨놓는 거죠.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뷰를 두 번 내리는 거고요. 이때 한 뷰 한 뷰 제가 오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리기 기능 누르고 테두리 위에 거부터 선택, 왼쪽에 키홈부터 남기겠습니다. 이렇게 선택하시면 클릭 하나 남았고요. 다시 이제 저는 이 테두리를 선택하고 오리기를 누를게요. 누르면 자, 여기서 클릭 쭉 펼쳐서 클릭 여기만 남죠. 그래서 양쪽의 키홈을 오리기의 형태로 국부투상을 남기는 거예요. 이 정도 위치에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. 이제 이 키홈은 캐드 가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 우리가 이렇게 만질 때는 이 두 키홈은 분명 하나의 호입니다. 지금 딱 건드려 보면 하나의 호인데 이게 캐드 가서 다시 꺼내서 찍어 보면 이게 도트로 나오거든요. 점이 두두두두두두 나 있어서 스플라인의 형태로 나와요. 그래서 이거는 치수를 찍으면 치수가 안 지켜요. 캐드 가면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좀 달라졌을지 제가 확인은 해보겠지만 다시 원을 그리시면 치수는 찍힙니다. 근데 우리가 캐드 도면 가지고 가면 캐드에서 여기 알값 안 찍거든요. 알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그대로 두셔도 무방하거든요. 그러니까 스플라인 선이라고 해서 치수가 안 찍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황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치수 내릴 이유가 없어서. 그래서 참고 치수 내려야 되는 경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연출이 필요하면 그냥 원을 새로 그리시는 게 더 빨라요. 참고만 하시고 국부투상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. 이제 부분 단면을 쳐야 되는데 부분 단면 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왼쪽과 오른쪽 둘 다를 해야 돼요. 테두리는 이제 선택을 했고요. 스케치가 필요합니다. 하나의 단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은 하나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으로 이제 이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 거죠. 요때 선에 우리는 직선으로 파단선을 내리지 않죠. 스플라인 보간이라는 이 곡선을 사용하는 겁니다. 얘를 여기서부터 제가 누를게요.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선인데요. 제가 클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이거는 이제 바로 이렇게 올리면 조금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침범해요. 옆으로 나가서 또 이렇게 클릭을 도트로 눌러 놓은 다음에 마무리를 시킬 때는 꼭 시작했던 지점하고 만나게 만들어서 여기를 꼭 닫아 주셔야 돼요. 닫아야만 다음 기능을 쓸 수가 있거든요. 점을 많이 찍은 이유는 점을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 찍어 주신, 제가 지금 찍은 위치마다 점이 생겼죠.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거든요. 제대로 정확하게 이제 선택을 못했다라고 하면 점을 꾹 눌러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행위를 하면 이 파단선의 위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점을
콕콕콕콕콕콕 눌러가면서 하시는 게 선을 만들기도 편하고요. 처음 해보시면 아마 컨트롤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탁탁탁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처음 하실 때는. 기능을 조금 알고 여러 번 쓰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점을 너무 많이까지는 만들 필요가 사실 없어서 수정하실 일도 거의 없거든요. 제대로만 만드시면. 이 위치에 따라서 아직까지 판독 여부가 결정이 안 나실 때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런 스플라인 보관이라는 선을 통해서 파단선을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파단선이고요. 하나의 어떤 부분 단면당 하나의 스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한 개로 하고 나머지는 따로 또 이어서 똑같은 행위 반복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. 하나 끝났으니까 마무리로 나갔고요. 다음 기능은 이제 얘를 활용하는 브레이크 아웃입니다. 브레이크 아웃을 눌러서 이 스케치를 넣은 뷰에 테두리를 찍어주면 이때는 이제 부품에서는 요 프로파일 제가 방금 그린 스케치가 자동으로 잡혔어요. 이 자동으로 잡힌 여부는 마우스가 흰색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잡힌 거거든요. 마우스가 흰선이 되면 흰색이 될 때 이게 잡힌 거예요. 잡힌 거. 요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지점인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요건 선택이 됐고 다음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중이에요. 어디 깊이까지 요 브레이크 아웃을 해줄까요? 를 묻는 거거든요. 그래서 깊이는 제가 처음 이런 거 연출할 때 일부러 우측면을 이렇게 뽑았거든요. 좌측면도가 됐든 우측면도가 됐든 활용하지 않는 뷰 하나를 뽑아서 연출을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국부투상 했는 걸로도 연출이 가능하거든요. 제가 아까 요 호하고 호의 연출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둘이 만나는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중간점입니다. 그래서 중간점에 클릭을 딱 누르면 여기 깊이가 선택이 된 거예요. 딱 절반까지만 자를게요가 되는 거거든요. 부분 단면 할게요가 되는 거니까 요 중간점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. 이때 제가 하단선을 조금 타이트하게 나타낸 것 같아서 수정을 해볼게요. 이때 수정하실 때 눈을 돌려보시면 트리에서 방금 작성한 게 하단에 위치하거든요. 그럼 하단에 브레이크 아웃이 보입니다. 이때 요거 플러스 버튼 눌렀을 때 이 스케치가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스케치 우클릭하면 스케치 편집이 있겠죠. 그래서 우클릭 스케치 여기 보면 편집입니다. 편집이라고 되어 있네요. 편집을 눌러서 아까 처음 그릴 때 부분 나오죠. 이때 저는 여기를 이렇게 살짝 늘리고 싶어요. 이렇게 점 꾹 눌러서 옆으로 조금씩 이동시켜 주시면 여기가 조금 더 벌어지는 형태가 되겠죠.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 누르면 이렇게 지금 수정이 되는 겁니다. 파단선에 이런 수정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반대편에 반복을 해볼게요. 요 행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이제 키가 요 왼쪽 거보다 좀 긴 형태예요. 좀 더 긴 파단선이 필요하겠죠. 스케치 시작 테두리 눌렀고요. 스플라인 보관 이어서 씁니다. 클릭으로 쭉 누르는데 이 키움을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실 때 그 지름의 크기에 따라 키움의 깊이가 다르잖아요. 그럼 깊이가 얼마인지 대략 유추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. 그래야 이 행위를 수정을 안 할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닫기로 만든 다음 키의 깊이만 어느 정도 아시면 이 어느 정도 내려야 될지 가늠이 오거든요. 그래서 수정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속도를 붙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나 했고요. 마무리해서 브레이크 아웃 누르고 테두리 선택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스케치가 잡힌 겁니다. 이때 이제 바로 깊이를 누르면 되는데 이 단추 누르시면 안 돼요. 절대. 자동으로 얘가 지금 할 차례로 잡혔기 때문에 이걸 눌러버리시면 이 차례를 꺼버리는 거거든요. 다시 또 누르셔야 되니까 이건 절대 누르시지 않는 거. 얘가 흰색이면 얘를 안 눌러도 된답니다. 안 눌러도 된다.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자, 위에 여기 중간 호와 호가 만나는 지점에 딱 녹색 점 클릭을 눌렀습니다. 확인. 그럼 여기 중중간 기준으로 잘리게 되죠.
예,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하셔야 되고요. 브레이크아웃은 축의 어떤 생김새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친구는 그나마 브레이크아웃을 하는 게, 그러니까 부분 단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부분 단면을 하는 게 수월한 예제예요. 예를 들어 여기 옆에 뭐 암나사 구멍이 있다. 볼트가 채워진다. 그리고 어떤 면에는 베어링 로크 너트 와샤가 들어온다. 이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막 부분 단면을 쳐야 될 때도 있거든요. 그런 브레이크 아웃을 많이 써야 되는 객체의 축이 나오면 아무래도 손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축의 어떤 형상에 따라서도 브레이크 아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예제는 이제 많이 풀어 보셔야, 이것저것 풀어 보셔야만 유형별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, 이거 이제 처음 안내드리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수월한 축을 가지고 와봤어요. 이 친구도 이제 중심선이 필요하겠죠. 이제 이것도 중심선이 필요할 거고요. 여기도 중심선이 필요한데, 저는 이 두 친구는 사실 인벤터에서 중심선을 내리는 것보다 그냥 캐드 가서 줄 쭉쭉 끊는 게 더 빠르거든요. 그 부분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예전 얘한테는 중심선을 꺼내지 않는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. 얘한테서 인벤터의 기능으로 바로 꺼내오면 그 선정률 축척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캐드 가면 또 손을 대야 돼요. 그럴 바에는 캐드에서 만들고 바로 수정하면 되죠.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,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선을 조금 효율적으로 설명드리면, 제가 아까는 이거 처음 내릴 때 그 접하는 모서리 안 하겠다 했잖아요. 이 친구 할 때는 접하는 모서리를 키고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. 그 오일실 못당이나 이런 친구들 나올 때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, 요 선을 나중에 캐드 가지고 가면 제가 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곡면 부분은 삭제할 거거든요. 요걸 지우고 일자로 이렇게 나타내게 만들 건데, 그러면 이 친구 두 개를 나중에 캐드 가면 레이어를 변경하면 돼요. 중심선으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. 괜히 또 여기서 이 키 폭의 절반으로 이제 옵셋을 하고, 여기서도 옵셋을 하고, 레이어도 이렇게 또 어디서 또 묻혀와서 변경하고, 그 다음 또 어차피 길이는 또 늘려야 된단 말이죠. 그 행위 자체가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접하는 모서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가지고 가면 이거를 그대로 중심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축은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또 제가 반대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, 접하는 모서리를 키우고 갑시다.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. 이제 중심 축선이 있어야 되니까요. 이거 우클릭, 자동화된 중심선, 다 선택은 굳이 안 하셔도 한 개만 선택해도 나오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나중에 다 때려잡고 이거를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다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. 확인. 딱 중간만 나오죠. 이때는 뭐 이렇게 쭉 좀 더 늘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. 이렇게 미리. 어차피 캐드 가면 더 늘려야 되거든요. 더 늘려서 막 사용해야 되는데 좀 비등비등하게 늘려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축이었습니다. 다음은 이제 마무리 본체로 가야 되는데요. 본체가 아무래도 형상 자체가 더 복잡하고, 그리고 삼면도를 다 써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할 일이 많은 객체입니다. 그러니까 본체는 좀 더 잘 들어주시고 기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기준이고요. 본체로 선정합니다. 본체. 얘도 똑같이 우측면도 기준으로 배치를 하시고 축척 1대1 특성 확인 다 했습니다. 얘도 접하는 모서리 굳이 안 하셔도 돼요. 접하는 모서리 안 할 겁니다. 확인을 눌러서 우측면도 기준이 나오고요. 얘를 또 똑같이 단면은 정중간으로 칠 거예요. 이런 형태의 동력 전달 장치의 본체는요. 단면, 뷰 선택, 12시 정점부 건드리고 위로 올라가서 클릭, 수직하게 내려와서 클릭, 우클릭, 계속 왼쪽에 배치입니다. 여기까지가 하면 첫 단추는 잘 끼운 편이에요. 이제 본체가 좀 특성이 남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이제 내경 부분에 이제 빈 공간은 단면을 쳐서 나타내잖아요. 근데 문제는 요 밑에 하단에 리브 구간이거든요.
리브도 치형의 어떤 부분, 기어의 치형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단면 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단면 안 치게 만들려면 여기 나중에 해칭을 지워야 되는 결론에 이릅니다. 그러면 여기 부분에 또 어떤 연출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제 또 도면을 보고 새로 그리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느냐? 우측면도 기준으로 투영으로 바깥 부분을 하나 더 내리고 가는 거예요. 우클릭 작성. 그래서 이 바깥에 해칭 지우고 나면 여기 연출을 조금 더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대칭의 형태면 미러를 사용해서 이제 미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작업을 통해서 바로 그냥 긁은 다음에 밑에 하단은 길이하고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? 그대로 복사 지점 동일하게 가지고 가서 붙이시면 해결이 됩니다.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투영으로 하나의 바깥쪽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죠. 그래서 요거 그대로 나타내서 가지고 갈 거고요. 그 다음은 저는 이제 본체는 삼면도가 필요하다는 주의로 이제 도면을 작성하거든요. 그러면 평면도가 있으면 치수 내리기가 너무 편해요. 물론 도면에 내릴 때 공간의 제약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평면도의 배치를 웬만하면 하는 편이고,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평면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평면도를 내리는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친구의 평면도를 내릴 때 특이점은 여기에 구멍이 있거든요. 이 구멍의 기준으로 단면을 치는 게 제가 아까 단면 기능으로 선 바로 내리는 거 이렇게 안내 드렸는데, 직선 하나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으면 그 직선을 통해서도 단면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. 그 부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한번 찍어 볼게요. 제가 주석 탭의 치수입니다. 바닥면으로부터 이 원의 중간까지 찍었을 때 높이가 26으로 나타나게 되고요. 26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뷰에다가 테두리 잡고요. 뷰 배치 스케치 시작입니다. 선은 직선으로 제가 임의의 위치에 이렇게 선을 수평한 선을 그었고요. ESC 이제 바닥에서부터 요 선의 높이가 찍었을 때 아까 26이었죠? 26으로 고치면 26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.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나갑니다. 나가면 치수는 사라지고 선만 남게 되죠. 이 선을 가지고 제가 단면 기능 써볼게요. 단면 쓸 때 아까 이제 테두리도 누르고 이제 기준 건드리고 뭐 이런 부분 설명드린 거는 좀 다를 거예요. 단면 기능 누르고요. 테두리 안 선택해도 돼요. 바로 그냥 선에 가서 클릭을 누르면 이 뷰 자체가 통으로 선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이 선을 절단선으로 쓰겠다가 되고, 우리가 필요한 건 아랫부분 전혀 필요 없죠, 그죠? 바로 위로 올려서. 이것도 삼각법을 해서 나온 결론이에요.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삼각법. 관리 탭 스타일 편집기 뷰 기본 설정 삼각법입니다. 그 삼각법을 꼭 하고 나오셔야 이 위치에 방향이 반대가 안 돼요.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면도를 나타내는데 이걸 다 쓸 거냐, 이거 다 써버리면 공간 진짜 없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캐드를 가지고 넘기면 얘네 둘이의 반을 이렇게 날려야 돼요. 요 위치에선 아래쪽을 남기고요. 요 우측 면도에선 왼쪽을 날려야 돼요. 왼쪽을 날려야 우리가 단면친 기준에서 옆을 쳐다볼 때 남아있는 살이 여기잖아요. 여기 삼각법의 기준이죠. 그러니까 우리 왼쪽으로 여기 날릴 거고, 그 다음 반단면 친 거에서 위를 볼 때, 반단면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단면 기준이죠. 전단면 기준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여기 날린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이 구간이 되는 거예요. 여기만 남기고 그 반을 버리는 겁니다. 지금 여기서는 너무 일이 많기는 한데 사실 저는 여기는 단면선이 있을 때는 잘 안 쓰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리기를 보통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리기를 해도 되니까 오리기 한번 눌러볼게요. 테두리 찍어서 뷰를 선택했고요. 요 중간에 가면 중간점 나오죠. 건드리고 쭉 당겨서 클릭. 요만큼 필요한 거잖아요. 요 필요한 구간만 이렇게 남겨요. 이게 본체에서의 어떤 하나의 기준의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, 이 예제는 조금 예로 들기에는 어색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
예제류에서 이렇게 슬롯 모양으로 볼트 장착면이 나오는 예제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. 정원으로 해서 4개소가 나타나는 동력 전달 장치 예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예로 좀 설명드리면 좋은데 있는 게 얘니까 브레이크아웃 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선택은 이제 오른쪽 우측 면도에 하셔도 좋고요. 정면도에서 나타내야 된다면 정면도에 나타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단면치 정면도에는 얘가 없잖아요. 얘가 없으니까 여기는 못 나타내고 얘한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속이 얼만큼 비어 있느냐의 기준에서 이 친구는 바로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. 제가 바로 연출을 좀 해볼게요.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. 좀 전에 축에서 했던 것처럼 스플라인 보관입니다. 이 친구는 테두리를 다 이렇게 선택하면 조금 어색하고요.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. 안에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. 그 비어 있는 기준을 이렇게 선택해서 연출했고요. 나가기, 브레이크아웃 눌러주면 스케치는 자동으로 잡았습니다. 이제 거리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친구의 절반의 기준은 어디서 고르실 수 있냐면 여기가 우측면도에 선택하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습니다만 평면도에서 요 위치에 나가겠죠. 여기를 선택을 찍어줘야만 딱 반을 가르는 위치가 형성된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위로 좀 올라타 버렸네요. 이렇게 되면 제가 치수를 한번 찍어 볼게요. 정확하게 나오네요. 예, 요 위치로 잡아 주시고 이게 논래 같으면 테두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테두리 연출이 돼 버리네요. 뷰 배치 누르고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된 기준에서 거리는 우측면도 여기에다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클릭 확인. 요 선은 이제 캐드 가서 정리해 버릴게요.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면 되거든요. 지우기로 정리해 버리겠습니다. 보통 안 뜨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렇게 뭔가 조금 남아 버렸네요.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. 근데 남은 건 이제 중심선입니다. 자동화된 중심선. 테두리를 선택을 이렇게 컨트롤 누른 채로 테두리만 선택하면 됩니다. 여기서 바로 아무 박스에 우클릭 자동화된 중심선 선택할 거 선택해 줍니다. 6개소였죠. 6개소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우리가 좀 어색하지 않게 필요한 중심선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. 특히 여기도 요 중심선 2가닥이 필요했거든요. 슬로프 중심 2개. 그 다음 위에서 봤을 때도 이게 필요한데 이 친구는 지금 인벤트에서 조절하기에는 너무 불편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모질하잖아요. 이 중심선 다 밖으로 빼야 되는 연출이 필요하죠. 그래야 치수를 예쁘게 달 수 있으니까요. 이건 캐드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 캐드에서 수정하도록 합시다. 네. 본체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확실히 본체가 조금 더 학습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축과 본체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성격을 바꾸고 레이어를 입혀서 캐드까지 가서 캐드에서 수정하는 것까지 학습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면 배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